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남겨진 우리의 흔적들이 어떻게 우리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게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남기는 데이터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글을 따라가며 생각해 봅시다. 이 글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가치 있는 자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 예를 들어주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다고 한계를 인정해요. 바로 여기서 but, 이 표현으로 글의 흐름을 뒤집으며 이론적으로는 이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준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지문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ink of the totality of your interactions. 당신의 상호작용 전체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며 글을 시작하네요. 어떤 상호작용이냐면 우리의 행동이나 관계에 대한 데이터가 기록되고 수집되는 모든 순간을 말하는 거죠. 이 문장을 통해 이 글이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 where, 이 부사입니다. 보통 where, 이 단어는 장소 뒤에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interactions, 이 단어처럼 어떤 상황이나 맥락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도 쓸 수 있어요. where, 이 단어 뒤에는 data is recorded and collected, 이 표현처럼 주어와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위치, 이 관계대명사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is recorded and collected 부분을 보면 데이터는 스스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고 수집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즉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recorded, 이 단어와 collected, 이 단어가 and,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나란히 연결된 병렬 구조라는 것도 확인해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글쓴이의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All of those traces, 앞에서 말한 그 모든 데이터 흔적들이 represent a kind of resource, 일종의 자원을 나타낸다고 말이죠. 여기서 traces, 이 단어는 우리가 남긴 기록을 의미하는 핵심 비유이고 resource, 이 단어는 이 데이터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가치를 지닌 자원이라는 관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 번째 문장이 아주 길게 설명해 줍니다. It is accumulated. 그것은 축적된다고 하네요. 소셜미디어, 신용평가기관, 쇼핑 웹사이트 등 정말 다양한 곳에 남겨진 흔적들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것이죠. 여기서 IT, 이 단어는 바로 앞에서 말한 A kind of resource, 즉 데이터 자원을 가리킵니다. 이 긴 문장 중간에 쉼표와 함께 나오는 built up from trace, 이 표현은 분사구문입니다. 주절의 주어인 IT, 즉 데이터 자원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흔적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built, 이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주절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문장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죠. 네 번째 문장을 보면 이 데이터 자원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It incorporates, 그것은 포함합니다. 무엇을요? Whatever value is in your social network, 당신의 소셜 네트워크, 즉 인간관계 속에 있는 어떤 가치든지 모두 포함한대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뢰도나 책임감 같은 사회적 평판에 대한 측정치까지도요. 여기서 whatever value,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whatever, 이 단어는 하는 어떤 것이든 이라는 의미로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는 느낌을 주죠. 여기서는 whatever, 이 단어가 이끄는 절 전체가 incorporate, 이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가치가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잠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는 diverse and multidimensional, 아주 다양하고 다차원적이어서 현실에서는 not all gathered into a single place, 모두 한 장소에 모여 있거나 하나의 양으로 압축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글의 흐름을 전환하기 전에 현실적 한계를 먼저 인정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여섯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But in principle it might be.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문장이죠. 여기서 but, 이 접속사가 바로 앞 문장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뒤집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it might be 이 표현 뒤에는 어떤 말이 생략된 걸까요? 바로 앞 문장에 있던 gathered into a single place or condensed down to a single quantity 이 표현이 생략된 겁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거나 하나의 양으로 압축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앞에 나온 동사구를 대신하는 말을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장치예요. 자, 그럼 이론적으로 데이터가 통합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7번째 문장이 답을 줍니다. It might take the form of some vector of information. 그것은 정보 벡터의 형태를 띨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 벡터라는 것은 당신의 상황과 가치를 요약하고 복잡한 공간 속에서 당신의 위치를 간결하게 나타내주는 어떤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네요. 이 문장에는 주격 that, 이 관계대명사가 2번 쓰였습니다. 먼저 information that summarize 부분은 당신의 상황과 가치를 요약하는 정보라는 뜻으로 앞에 명사를 꾸며주죠. 뒤에 나오는 something that compactly represents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위치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어떤 것이라고 something, 이 단어를 설명해 줍니다. that 바로 뒤에 동사가 온다는 점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마지막 8번째 문장이 이 글의 최종 결론입니다. In short, 요컨대 it would characterize your social location. 그것은 당신의 사회적 위치를 특징 지을 것이다. 여기서 IT, 이 단어는 바로 앞에서 말한 정보 벡터를 가리키겠죠. 결국 이 글은 우리가 남긴 모든 디지털 흔적의 총합이 우리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할 수 있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어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데이터의 기본 단위를 비유한 traces, 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본 resource, 글의 흐름을 뒤집은 pod, 통합된 데이터의 형태를 보여준 vector of information,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귀결되는 최종 개념인 social location까지. 이 단어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글의 전체 그림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로 합쳐져 우리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내용. 잘 정리되었나요? 글의 논리적 흐름, 특히 but,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어떻게 내용이 전환되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